안녕하세요. 재직자를 위한 클로 디지털 패션 기술 교육 파트 1입니다. 제4강 셔링 원피스. 이번 강의에서는 베이직 티셔츠 패턴을 셔링 원피스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숄더이며 네크라인과 허리에 셔링이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이 정도 실루엣으로 네크라인과 허리에 셔링을 넣으려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드롭 숄더를 이런 디자인으로 표현하려면 베이직 티셔츠 위쪽을 잘라내어야겠죠.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환경은 일관과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3D 창에서 내부 도형 보기와 재봉선 보기 활성화하고 원단 스타일은 텍스처 보기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2D 창에서는 기초선 보기 활성화되어 있고 선분 길이 보기 활성화하였습니다. 이제 셔링 원피스로 패턴 변형 시작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에는 넥밴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넥밴드 패턴을 삭제합니다. 패턴 이동 변환 툴로 넥밴드 패턴 선택하고 키보드의 딜리트를 탭하면 삭제됩니다. 다음으로 여유분을 줄이겠습니다. 앞판과 뒷판의 여유분을 줄여서 어깨선을 좁게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셔링 분량을 넣어서 넓게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여유분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셔링을 넣어서 완성된 이 원피스는 아바타에 피트하도록 붙어서 흘러내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무줄의 정확한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분을 줄여서 아바타에 타이트 피트한 패턴을 먼저 준비하고 그 고무줄의 완성 길이도 확인을 하고 그런 후에 필요한 부분에만 셔링 분량을 추가하는 것이 정확한 패턴 변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롭 숄더로 새로운 네크라인을 제도할 예정이기 때문에 베이직 티셔츠 패턴의 네크라인을 수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유분 변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점선 수정 툴로 앞판 너치에서 허리선까지 이렇게 영역을 선택합니다. 패턴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Shift 눌러서 수평 이동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동거리 창에 이동거리로 20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앞판 어깨가 많이 뾰족하게 표현이 되었죠. 어깨점도 안쪽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점 선택, 이동, 컨트롤 누르고 선상으로 이동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동거리에 30 입력하겠습니다. 패턴을 변형해서 진동둘레 곡선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하는 경우에는 점선 수정 툴로 곡선 선택하고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곡선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수정합니다. 뒷판에도 같은 작업을 반복하겠습니다. 영역 지정에서 너치에서 허리선까지 선택하고 선분 클릭해서 드래그하여 안쪽으로 넣으면서 Shift 눌러서 수평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창에 20 입력하였고요. 어깨 끝점은 이동하면서 컨트롤 눌러서 어깨 선상으로 이동되도록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30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점선 수정 툴로 진동둘레 곡선 클릭해서 핸들 움직여서 곡선의 모양 정리해 놓습니다. 소매에는 몸판 어깨선에서 줄어든 30을 복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선 수정 툴로 소매 중심점 선택해서 위로 이동을 하는데 Shift 누르고 이동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창이 열리면 30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소매 위쪽이 너무 뾰족하게 표현이 되었으니까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점선 수정 툴로 곡선 선택해서
이렇게 핸들을 움직여서 곡선의 형태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수정해 줍니다. 뒷판도 마찬가지. 이 정도로 앞판과 뒷판, 소매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소매가 처져 있던 소매가 어깨선이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가 붙은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유분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피스 길이를 디자인에 맞추어서 연장하겠습니다. 점선 수정 툴로 앞판 밑단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수직으로 연장합니다. Shift 눌러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동거리 창이 열리면 400 입력하겠습니다. 40cm 연장하겠습니다. 뒷판에도 같은 작업 반복합니다. Shift 누르고 아래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동거리에 400 확인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직 셔링 분량을 추가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밑단이 너무 좁은 것 같죠? 엉덩이 선 정도에 있던 이 밑단이 그대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밑단을 넓혀주려고 합니다. 앞판 밑단의 옆선점을 선택해서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Shift 누르고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70 입력하겠습니다. 뒷판에도 같은 작업 반복하겠습니다. 이제 이동거리 창 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반복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옆선이 이렇게 사선이 되면서 아래로 벌어지는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매 실루엣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매 길이는 팔꿈치보다 약간 긴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소매 아래쪽에도 손목 부분에도 셔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매가 좀 일직선이 되어야 셔링 분량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매 안솔기를 수직선으로 맞춰주려고 합니다. 두 점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정렬 오른쪽 하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또 두 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렬해서 왼쪽 하면 왼쪽에 있는 점 기준으로 정렬하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정렬을 했는데 안솔기가 더 이상해졌죠? 이상한 곡선이 되었는데 외곽선 점만 이동이 되었고 곡선을 핸들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우리는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선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곡선점 삭제하면 수직선으로 수정됩니다. 소매의 길이는 150 정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밑단선 선택, 위로 이동, Shift 누르고 수직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150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여 소매 실루엣을 확인합니다. 패턴을 변형할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시뮬레이션 하여 적절한 변형인지 확인한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드롭 숄더 절개선을 제도할 차례입니다.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앞판에 가로선을 제도해서 이 절개될 위치를 정해 주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너치 위치 정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점 클릭, Shift 누르고 앞중심선에 더블 클릭해서 수평선 그렸습니다. 소매도 앞판과 연결해서 절개되어야 되죠. 소매의 이 앞판 너치 위치에서 시작해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 진동둘레, 뒤쪽 진동둘레에서 더블 클릭해서 또 수평선을 절개했습니다. 그럼 뒷판도 여기 어딘가에 이 점과 만나는 위치에 대충 일단 그려볼게요. 연결해서 내부선을 그려야 되는데 딱 맞춰서 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소매의 뒷판 진동 둘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교차 지점에 점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 선분이 점이 추가되면서 길이가 나눠지게 돼요. 18.8이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점 추가해서 위에서부터 18.8 정도 되는 위치에 점 추가하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그려진 것을 확인하면서 다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다각형 혹은 내부 도형 보기를 활성화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셔링 분량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셔링 분량은 위쪽은 추가할 필요가 없죠. 아래쪽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패턴을 먼저 절개한 후에 셔링 분량을 추가하겠습니다.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앞판의 이 절개선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팝업 메뉴에서 자르기와 재봉합니다. 소매에서도 자르기와 재봉, 뒷판에서도 자르기와 재봉하겠습니다. 중심선 쪽에서 패턴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좀 띄워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패턴 이동 변환 툴로 선택해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늘려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셔링 분량으로 앞판, 소매, 뒷판에 각각 90mm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량을 디자인을 하면서 더 추가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게 됩니다. 점선 수정 툴 선택해서 앞중심선 선택하고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쉬프트 누르고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는 90 하겠습니다. 뒷중심선도 마찬가지 선분 선택, 쉬프트 누르고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90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 되는데 소매는 어떻게 늘릴까요? 중간에 잘라서 90을 늘려주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매의 뒤쪽 영역을 이렇게 전부 선택한 다음 쉬프트 누르고 이동하면 됩니다. 그럼 소매 중간을 잘라서 늘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늘어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90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아래쪽이 이렇게 루즈한 원피스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시뮬레이션 하면 긴 선부는 오그라들고 짧은 선부는 늘어나면서 재봉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셔링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그려서 재봉해야 하는 아래쪽 패턴에 고무줄을 적용을 하고 길이는 위쪽 선분의 길이를 입력합니다. 자, 이 선분에 고무줄을 적용할 텐데요. 고무줄을 한 다음 길이로는 위쪽 152 정도 되겠네요. 152에 맞춰줍니다. 그 다음 소매도 마찬가지 185.9죠. 고무줄에서 선분 길이에 185.9 186 해놓겠습니다. 뒷판은 선분 선택하고 고무줄 해서 비율이 아니라 선분 길이입니다. 168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비율이 자동으로 65가 되죠. 소매는 비율이 67이었고요. 앞판은 비율이 63이었습니다. 이 비율을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고무줄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앞서서 늘어났던 것이 도로 줄어들고 주름이 생겼죠? 이제 고무줄 넣을 위치와 간격을 결정해서 고무줄 효과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에 이 가슴 절개선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내부 선분 생성합니다. 저는 12mm 간격으로 4개의 고무줄을 넣어 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하나가 있기 때문에 3개 하면 지금 선 기준으로 12mm 간격으로 선분 3개가 추가되게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 선분이 생성이 되었고요. 앞서서 이 고무줄의 비율이 63%가 되었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선분들도 선택해서 고무줄 비율은 63 하겠습니다. 비율과 선분 길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매에도 같은 작업 반복하겠습니다. 선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내부 선분 생성해서 방향 확인하고요. 또 내부선에 맞춰서 연장하는 것 확인했고 확인 눌러서 앞서서 고무줄 길이가 67이었으니까 비율이 67이었으니까 이 내부 선분도 선택해서 고무줄 비율은 67 하겠습니다. 뒤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고무줄이 65입니다. 그러면 내부 선분 생성해서 선분 선택한 다음 고무줄 체크하고 비율은 65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이 부분이 고무줄 효과가 지정이 되어서 셔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셔링 분량이 정확한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모든 패턴 선택해서 입자 간격 5, 개별 두께 충돌 1, 개별 두께 렌더링 1 바꿔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셔링 분량이 더 드레이프가 잘 표현되기 때문에 적당한지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입자 간격 20인 경우보다 입자 간격 5인 경우가 더 정확하게 드레이프가 나와서 분량 확인하는 데 좋아요. 다만 피스가 워낙 많고 우리가 아직 시뮬레이션 적용하기에는 패턴 변형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확인만 하고 괜찮은지 보시고요. 도로 입자 간격은 20 해놓고 작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분량이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아래쪽에도 고무줄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선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내부 선분 생성. 똑같이 다 내부 선분 생성하였고요. 이 바깥에 있는 기준선까지 선택을 해서 선분 4개 선택한 다음 고무줄 해서 비율은 한 60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셔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비율은 사실 정해진 것이 아니죠. 팔 이 부분의 길이에 대한 건데 팔에 탱글하게 걸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루즈하게 떨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고무줄은 디자인에 맞춰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60이 너무 루즈하다 그러면 55, 50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뒷판 허리선에 고무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 허리선 여기인데요.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점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뒷중심선에서 더블 클릭해서 수평선 그리면 되겠고 앞쪽도 마찬가지 허리에 있는 이 점에서 클릭 쉬프트 누르고 앞중심선에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허리선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앞판과 뒷판 허리선 둘 다 선택해서 고무줄 해서 한 51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고무줄이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앞판 허리선이 위로 약간 들려 보이죠. 여기도 들려 보이고 밑단도 살짝 들려 보여요. 그래서 이 허리선이 들려 보이는 이유는 가슴 분량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앞처진 분량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점선 수정 툴로 앞중심선의 이 허리점 선택하고 아래로 내립니다. Shift 누르고 아래로 내려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동 거리를 15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에서 허리선 위치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대신 이렇게 각이 생기면 곤란하겠죠. 결국 나중에 합치게 되면 이렇게 될 건데
패턴에 어디도 사람 몸에 어디도 이런 식으로 각진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곡률 수정이죠. 허리선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만들어 주고 점선 수정 툴로 핸들 이렇게 수정해서 고쳐 주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형태 괜찮은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앞뒤 허리선이 밸런스가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내부 선분 생성합니다. 선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내부 선분 생성할 건데 저는 이 허리보다 위쪽에 고무줄이 생겨야 돼요. 지금 아래쪽에 생겼죠? 그러면 반대 방향 해서 방향을 뒤집어 줍니다. 확인하고 이 선분들도 고무줄 해서 비율은 51 하겠습니다. 뒷판도 같은 방법으로 내부 선분 생성했더니 내부 선분 생성이 미리 보기로 보이는데 빨간색 선이 아래로 생겼습니다. 안 되죠? 방향은 반대로 해서 확인하고요. 고무줄 해서 51%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주면 이제 허리에 들어간 고무줄에 셔링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고무줄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셔링 분량이 이게 맞는지 또 잔주름이 왜 안 보이는지 이런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입자 간격 조정하겠습니다. 앞에서 개별 두께 충돌 1, 개별 두께 렌더링 1은 해놓았으니까 입자 간격만 5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셔링 분량이 충분한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의상의 셔링 분량이 적당해 보이죠? 만약 추가하고 싶다면 점선 수정 툴로 패턴을 다시 늘려주면 되는데 이때 늘리고는 길이를 다시 맞춰줘야 됩니다. 늘리기만 해버리면 비율상 그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무줄의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 부분을 삭제를 했을 때 원피스가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항상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네크라인 절개된 위쪽에 프릴 분량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프릴 분량 추가하려면 이 부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피스를 아예 추가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에요. 사각형 패턴 툴 사용하겠습니다. 네크라인 길이가 여기가 3, 4, 7.5네요. 그러면 패턴을 조금 이동을 시켜놓고 할까요? 공간이 좀 있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위로 좀 올려놓고요. 사각형 툴 이용해서 저는 아까 잘못 봤나봐요. 242.5네요. 242.5 되겠습니다. 워낙 글씨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가끔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이는 15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각형이 이 프릴이 원피스의 네크라인과 재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으냐가 중요한 겁니다. 소매 쪽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로 275.9인 것 같고요. 높이는 15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봉되겠죠? 뒷판의 프릴은 258.3 높이는 15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선분 재봉 하겠습니다. 이 프릴도 선분 재봉, 여기도 앞판에도 선분 재봉합니다. 이제 이 프릴 피스들을 모두 선택해서 3D 창에서
배치를 해야 완성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죠. 패턴 선택하고 하나씩 할게요. 패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재봉된 패턴의 배치 옆쪽을 하면 재봉된 위치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여기 옆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 앞판의 옆에 재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고요. 대신 이 상태는 이 위에 부분과 겹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바깥으로 약간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스도 마찬가지 재봉된 패턴의 배치 옆쪽 하고 약간만 밖으로 당겨 놓도록 하고요. 또 뒷판의 프릴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재봉된 패턴의 배치 옆쪽 하겠습니다. 회전하다가 찾기 어렵다 이럴 때는 키보드의 2번, 8번, 4번, 6번 이런 뷰포인트 번호를 이용해서 숫자 키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멀티컬러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프릴이 좀 더 잘 보이죠? 프릴이 생기기는 했는데 각지게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입자 간격 때문이죠. 이 프릴들 모두 선택해서 입자 간격은 5, 개별 두께 충돌 1, 개별 두께 렌더링 1 변경을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쁜 잔주름이 생기면서 프릴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프릴이 결국은 재봉이 되면 재봉이 끝까지 연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이가 벌어져 있죠. 아직 재봉을 안 했어요. 선분 재봉 이용해서 프릴의 이 세로선을 앞판 프릴과 소매 이렇게 재봉, 또 소매와 뒷판의 프릴 세로선 재봉 해줍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이 부분이 이제 재봉되어서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뒷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릴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프릴을 더 길게 하고 싶다. 여기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 이 상태로 유지를 하겠다. 아니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분 선택해서 위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서 5mm씩만 더 늘려 볼게요. 좀 더 프릴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분 선택해서 위로 이렇게 이동해 주면 되고 다 같이 연결돼서 재봉이 되니까 다 같이 늘려 주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프릴 분량도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가로로는 늘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셔링 원피스에서 네크라인에 프릴이 있다고 해서 이 피스가 지금처럼 따로 재봉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 피스는 결국 앞판하고 합치기를 해서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길이가 같아야만 한 피스로 붙이는 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프릴만 가로로 늘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세로로 늘리는 건 상관없고요. 대신 가로로 늘리고 싶다면 아랫부분까지 같이 이거 전체를 늘려서 전체적인 셔링 분량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반대쪽 패턴이 있어야 돼요. 패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동시 수정 패턴 복제 밑에 있는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하면 이렇게 반대쪽 패턴이 생성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자동으로 이 위치에 오지 않았는데 요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바타 기준으로 반대쪽에 너무 가서 잘 붙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서 소매 이쪽에도 붙여주고요. 뒷판도 동시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놓겠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복제된
프릴도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프릴과 몸판을 붙일 텐데요. 이때 네크라인 절개선이 재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재봉되어 있기 때문에 재봉선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패턴과 이 패턴을 붙이기를 할 건데 기준이 되는 건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재봉선 수정 툴로 아래쪽에 이 재봉선을 선택해서 합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두 개가 재봉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프릴, 하나는 이 위판. 그래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클릭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위에 거 선택을 했더니 위쪽에 있는 이 피스랑 재봉된 재봉선이었어요. 그럼 안 되겠네. 밑에 거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합치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피스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요. 다시 소매에도 마찬가지. 선택을 하는 것보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또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을 그냥 클릭해서 하지 마시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나는 아래쪽에 있는 재봉선 선택해야 되겠죠?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열리고 합치기 됩니다. 재봉선에 컬러가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선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녹색 재봉선 안 되고 핑크색 재봉선 선택돼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핑크색 재봉선 합치기 하면 동시 수정 패턴이기 때문에 반대쪽도 다 합치기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버리시면 많이 당황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바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저는 실행 취소하였고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 위치에 선분이 있었어요. 패턴 외곽선이 있어서 이 선과 재봉을 했는데요. 지금 합치기가 되면서 여기에 선분이 없어져서 재봉선 자체도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트레이스 이용해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 합니다. 그리고 재봉 다시 해주고 이 선분도 고무줄 해줘야겠죠. 비율은 아래쪽 거 참고해서 선분 선택, 고무줄, 비율 63이었습니다. 소매도 마찬가지 트레이스 툴로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내부 도형,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 그런 다음 재봉하고 이 선분 선택해서 고무줄을 할 건데 비율은 아래쪽 거 참고해서 고무줄에서 비율 67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뒷판에 있는 선분 트레이스 하고 재봉도 하고 고무줄 비율은 아마 67일 겁니다. 65였나요? 65네요. 65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부분에도 다시 고무줄이 잘 들어가게 될 거고요. 흘러내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위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직도 삭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삭제가 제일 쉽잖아요. 삭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삭제를 해버리면 포즈를 바꾼다거나 할 때 지금처럼 어깨가 없는 옷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실물이랑 똑같아요. 실제에서도 고무줄이 좀 늘어났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옷을 입다 보면 흘러내릴 수 있죠.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삭제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계속 거슬리는데요. 이럴 때는 이 패턴 피스들 쭉 선택해서 3D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3D 패턴 숨기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패턴은 존재하지만 보이지만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렇게 숨겨놓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패턴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3D 패턴 보기, 2D 창에서 3D 패턴 보기를 해도 되고요. 또는 3D 창에서 3D 의상 보기에 의상 보기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되면 이 아이콘을 사용한다면 숨기기 한 모든 패턴이 다 보이게 돼요. 이 옷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피스를 숨겨 놓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3D 패턴 보기, 3D 패턴 숨기기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셔링 원피스에 지금 프릴까지 달아 놓은 상태입니다. 숫자키 4번을 누르면 오른쪽 뷰포인트로 변경이 되는데요. 앞이 약간 들려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판 밑단선에 앞처진 물량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선 수정 툴로 앞판 밑단점 클릭해서 아래로 내리고 Shift 누르고 수직 이동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창이 열리면 이동거리에 10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선까지 수정을 해주면 밑단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셔링 표현이 있습니다. 넥라인의 이 외곽선을 일단 선택을 해서 속성창에서 셔링 표현을 체크해서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패턴에는 지금 갑자기 붉은색 물결 무늬가 생겼는데요. 여기에 셔링 표현이 적용됐다라는 뜻입니다. 조밀도는 1, 높이는 60 해보겠습니다. 앞판에만 했으니까 앞판과 소매를 같이 보면 이 셔링 표현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쪽이 좀 더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균일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메쉬로 보면 더 확실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메쉬 보기로 하면 이 자글자글한 주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밀하게 점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규칙적으로 생겨 있죠. 자, 이 셔링 표현은 이런 셔링을 규칙적인 주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매에도 같은 작업 하겠습니다. 셔링 표현해서 높이는 60. 뒷판에도 셔링 표현해서 높이는 60 하겠습니다. 고무줄, 이 허리에 있는 고무줄에도 표현해 주려고 하는데요. 일단 소매 밑단은 셔링 표현해서 조밀도 1, 높이 40 해놓고요. 허리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부분은 선택해서 일단 제일 아래에 있는 허리선 선택하고요. 셔링 표현 클릭하면 앞서와 좀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방향이라는 게 나타나요. 일단 조밀도 1, 높이 40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고요. 방향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지금 보스로 돼 있고 내가 선택한 선 양쪽으로 붉은색 물결 무늬가 나타났죠. 그러면 내가 선택한 선 양쪽으로 셔링 효과가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위쪽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위아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A, B로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A로 해봤는데 아래쪽에 생겨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쪽 B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이 이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데 혹시나 바뀌더라도 방향이기 때문에 반대쪽이 될 거다라는 거 예측하시고 한번 실행해보고 아니면 반대쪽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뒷판 허리도 마찬가지. 아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이게 나타나느냐면 이 허리선 고무줄의 경우에는 내부선이라서 내가 선택한 위치
에서 방향이 양쪽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할 건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상태인 거죠. 뒷판도 방향 A로 한번 해볼게요. 예, 뒷판은 A로 했더니 위쪽으로 생겼습니다. 위쪽으로 생겨야 위쪽에 있는 이 고무줄 효과준 내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때요? 셔링이 더 확실하게 보이죠? 규칙적인 주름으로 보여서 드레이프를 좀 더 예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무줄 부분에도 고무줄 효과가 난다는 건 결국 고무줄을 박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탑스티치 같은 걸 표현을 해주면 더 완성도 있게 의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탑스티치까지 배우지를 않았고요. 또 탑스티치까지 여기서 하다 보면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공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탑스티치를 배운다면 이 의상에 추가로 탑스티치 장식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작업은 뭐가 있을까요? 앞중심에 여기 재봉선이 끝까지 재봉이 안 된 것 같죠? 왜냐하면 양쪽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합치기를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앞중심선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합치기 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저장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합치기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나올 텐데요. 가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그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 컴퓨터 파일이 날아간다든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기 같은 걸 하기 전에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치기를 해보면 저는 패턴이 교차돼서 합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내부 다각형은 끄는 툴이 없나 보구나. 패턴 외곽선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그죠? 위아래가 다른 피스였는데 합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점이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만 합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합치기 하려면 위쪽까지 합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방법이 자, 이 위치에 있는 검정색 점 외곽선 점을 자르면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을 선택 두 점 중에 어느 거니? 라고 나오죠. 내부선의 점이니 외곽선의 점이니. 저는 외곽선 점이에요 라고 점을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 이 선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합치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봉선에서 합치기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재봉선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만 재봉이 돼 있을 거예요. 뒷판도 앞판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봉선을 위에까지 연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위까지 재봉이 되도록 연장을 한 다음 합치기를 하면 재봉선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선이 나뉘어져 있어도 합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합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잘 합치기 되었기 때문에 완성이 될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원단은 학습자들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자유롭게 원단을 적용하고 컬러도 지정을 해보세요. 숨기기 위한 패턴 피스들은 포즈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 같은 작업들이 모두 끝난 후에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베이직 티셔츠를 변형하여 드롭 숄더 셔링 원피스를
특히 선분의 길이를 조정하는 고무줄 기능의 활용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강의에 사용된 툴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익혀서 자유롭게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복습하시기 바랍니다.